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이익주입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려의 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서 1392년에 멸망할 때까지 정확하게 475년 동안 존속한 나라입니다. 흔히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고려도 역시 500년 왕조입니다. 고려 500년을 읊은 시조가 있습니다. 유명한 길제의 시조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뒤에 옛 서울 개경을 찾은 길제가 그 회한을 담은 시조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고려 500년이 드러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에 비해서 고려 500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개방성과 다양성,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개방성과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치를 고려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2018년은 고려가 건국된 지 1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이해서 고려의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고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고려는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호족들은 지방에서 성장한 지방 세력이죠. 두 번째, 고려는 귀족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고려는 고려 청자, 또 화려한 불화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귀족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셋째, 고려는 불교와 유교가 공존한 나라입니다. 불교, 유교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공존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다양성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고려는 넓은 세상과 교류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문 이름인 코리아가 고려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려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면서 그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는 지방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신라 말에 전국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신라 말의 농민 봉기는 그 당시 지배층의 불법적인 탈점, 지배층이 권력을 앞세워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빼앗은 토지는 농장으로 운영되고 이 농장에서는 제대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앙의 재정이 압박을 받게 되고 중앙정부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독촉하게 되는데요. 토지를 빼앗기고 정부로부터 세금을 독촉받게 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삼국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성왕 3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성여왕입니다. 국내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창고가 텅 비어 국용이 궁핍하였다. 이에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했는데 이 때문에 각지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자,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이 봉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기한 농민들은 세력을 규합해서 큰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벌주의 원종과 애노, 북원의 양길과 궁예, 죽주의 기원, 완산의 견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한쪽에서 도적들이 일어나고 또 중앙정부는 이 도적들을 제대로 방어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이 도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되는데 이 무장의 중심이 된 것은 각 고을의 촌주들입니다. 촌주들이
농민들을 규합해서 도적들과 싸우기 위해 무장을 하고 또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신라의 중앙정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슨 성주라든지 또는 무슨 장군이라든지 이렇게 자칭을 하면서 독립 세력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쪽에서는 도적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자립해서 호족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 장소는 모두 지방입니다. 이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방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앙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신라 왕족들의 끊임없는 왕위 쟁탈전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신라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상중하, 삼분법을 사용해서 시기 구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삼국사기에서는 37대 선덕왕으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20명의 왕이 재위한 기간을 하대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하대 155년 동안 국왕이 모두 20명이 출현합니다. 20명이 순조롭게 계승되지를 않고 정변을 통해서 왕이 바뀌거나 왕이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데요. 왕위쟁탈전은 중앙의 정치를 대단히 혼란하게 하고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나 호족들의 자립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원창의 난이라든지 장보고의 죽음은 이 왕위쟁탈전의 여파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경주에서는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에서는 골품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새로 성장하는 신라의 지배층 육두품이 골품제의 모순에 저항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당시 육두품은 신라에서 출세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나라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기도 하고 승려가 되어서 당나라에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귀국을 해서 자기의 뜻을 펼쳐보려 했지만 보수적인 신라 조정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지방에서 바로 호족들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골품제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골품제가 신라의 신분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신라의 모든 사람들을 신분제로 묶는 것이 아니고 신라의 경주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골품제 자체에 편입이 되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는 왕경인이 지방민을 통치하는 나라였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육두품들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점차 골품제가 해체되는데요. 골품제 해체가 신라 말 사회 변동의 최대의 성과라고까지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최치원을 들 수 있습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으로 12살에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18살에 당나라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됐지만 신라에 귀국해서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없게 되자 관직에서 물러나서 낙향을 하고 맙니다. 이런 육두품의 꿈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골품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던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정치 이념, 선종불교, 풍수지리 이 세 가지입니다. 유교 정치 이념은 당나라에 유학한 육두품 지식인을 통해서 신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를 못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호족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선종불교를 받아들인 승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불교가 신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방으로 낙향해서 호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흔히 알려진 구산선문을 열게 됩니다. 풍수지리는
땅에 기운이 있어서 쇠왕을 거듭한다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자, 이 생각은 지방의 호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골품제, 교종불교, 서울 중심 사상과 대립하면서 지방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최추원이 현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나라 땅에서 벌어진 병, 흉 두 가지 재앙이 서쪽 당나라에서는 멈췄으나 동쪽 신라로 옮겨와 그 험악한 중에도 더욱 험악해 굶어 죽고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흩어져 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최추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혼란은 결국 견원, 궁예, 왕건 세 사람의 경쟁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출신이 서로 달랐는데요. 견원은 신라의 군인이었습니다. 도적을 진압하러 파견된 견원이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신라에 저항하고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왕실에서 버려진 다음에 승려, 도적을 전전하다가 후고려라는 나라를 만들고 신라와 대결합니다. 궁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고려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꾼 왕건은 송악의 호족 출신입니다.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뒤에 친신라 정책과 호족들에 대한 친선 정책을 펴서 결국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견원과 궁예, 왕건이 모두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왕건의 동상을 통해서 왕건의 얼굴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습니다. 옆의 지도는 궁예의 후고구려와 신라, 백제의 영토를 보여주는 후삼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건국되면서 지방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